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행적, 또 이분의 발언이나 주변을 보면 좀 섬뜩하다, 소름이 끼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자기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수십 번 칼로 찔러서 살인한 자기 조카를 변호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언급할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잇따라 스토킹 범죄, 스토킹 살인, 데이트 폭력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느닷없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시 한번 좀 보시죠. 제목이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 처벌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단락 잠시 보시면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마음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제 일가 중 1인이 그 조카입니다.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어서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 조카가 저지른 범죄를 데이트 폭력 중범죄다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살인사건입니다. 이것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칭하는 것은 한마디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2006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일어난 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 여자친구와 모친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참 끔찍하게도 각각 19번, 18번씩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또 이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5층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1심, 2심 변호를 맡았고, 이후 조카 김모 씨는 2007년 2월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변호한 내용도 좀 화제가 됐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주장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미리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에 먼저 사과글을 올리고 데이트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이런 심경을 밝혔는데 지금 이 표현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다. 사실을 명확히 하라라는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SNS 댓글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카가 데이트하다가 몇 대 때린 것처럼 보인다. 워딩을 교묘하게 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덮으려 위장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스토커에 의한 살인 사건을 왜곡했다.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은 이분이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기 위한 논리로 심신미약을 앞세워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이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린 직접 쓴 글을 보면 또 완전히 내로남불식 주장을 합니다. 심신미약을 앞세워서 감형을 주장하는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너무나 내로남불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도 사실 참 끔찍한 범죄인데 이 후보가 변호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한 사람이 전 여자친구를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이런 범죄였는데 2007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의 피의자였던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갑니다. 자, 그 B씨 집에는 이 B씨의 딸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내밀면서 딸 앞에서 이 농약을 마시고 죽어라 라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자, B씨가 딸이 보는 앞에서는 차마 못 마시겠다라고 하자 흉기로 이 B씨를 8차례 찔러서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당시 이 살인범을 변호했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역시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라는 분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서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라고 황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다. 내년 8월이면 이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개의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은 그중 2명을 변호했다. 이것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 이민석 변호사가 올린 이 이재명 후보 비판 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페이스북 글을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다. 노동 빈민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의뢰인들의 인품에 반하게 되고 의뢰인들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일도 생긴다.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절대 입에서 인권 변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인권 변호사라고 칭하는 게 참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기에 순간적으로 X새끼라는 욕이 튀어나왔다. 철거민을 무고한 인권 변호사는 없다. 이재명이 무고한 철거민을 박훈 변호사가 변호하였는데 박훈 변호사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재명은 파렴치한 사회 악들을 변호하였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스토킹한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난자하여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다 실패한 살인마를 변호하였다. 이재명은 황당하게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 글을 보다 보면 정말 좀 소름이 끼치죠. 항상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사건들을 변호했던 2006년과 2007년 이분 역시나 정치 활동을 할 때입니다. 성남시장 선거에 나와서도 낙마하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상태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도 시작했을 때인데 이런 변호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사람들 대부분이 참 조폭에다가 이런 정말 희대의 살인마로 보이는 이런 자들만 변호했다. 물론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의 그동안의 행적들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잔인함, 아주 폭력성, 욕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오버랩되고 자꾸만 그 주변에 뭔가 조폭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왠지 이 찝찝함, 뭔가 소름 끼치는 이런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논란이 될 줄 알고 어제 페이스북에 먼저 선수를 치듯이 저런 글을 올린 이재명 후보를 보니 뭔가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진다기보다는 한 번 더 참 섬뜩하다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감사합니다.